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물체의 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프로토타임하고 해밀턴 프린시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차지를 가진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게 이제 관심사인데, 그 전에 일반적인 이제 그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공간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 수평 방향을 위치라고 하고요. 여긴 물론 이제 3차원을 다 포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t가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방향을 이제 시간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원점에서 시작을 했을 때 뭐 어떤 패스를 그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원점에서 이 끝점을 우리가 x 이거를 첨자 xf, tf라고 하죠. 자, 이런 시공간의 한 점까지 운동을 할 텐데 얘가 이제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 자, 그걸 결정하는 게 사실 운동 방정식이죠. 자, 이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 뉴턴의 법칙,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법칙보다 좀 수학적으로 좀 우아한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 해밀턴의 원리로부터 유도되는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일단 가장 간단한 경우를 생각하면 프리 파티클의 경우에 프리 오브젝트라고 합시다. 얘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1차원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뭐 원래는 이제 3차원이 다 있겠지만 얘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은 x는 어떤 등속 운동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자, 이런 운동을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게 뉴턴의 그냥 퍼스트 로죠.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특수상대론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자, 그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일단은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이게 지금 XT라고 쓴 걸 우리가 이걸 bab's 코디네이트라고 합시다. 이거 bab이 보는 위치와 시간이에요. 시공간이고. 근데 앨리스는 bab에 대해서 상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어떤 시공간의 한 점을 볼 때는 앨리스한테는 x 프라임이 감마의 x-v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 프라임이 감마의 t-c 제곱분의 v의 x가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도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텐데, 앨리스라는 관측자는 bab에 대해서 이런 v라는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표시를 하면 그럼 프라임 축을 어디에 그려야 될 거냐? 그걸 따져볼 수가 있는데, x 프라임 축을 그린다는 얘기는 사실은 t 프라임이 0인 곳을 따라가면 되죠. 그러니까 t 프라임이 0인 곳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x하고 t하고 t가 이런 c제곱분의 vx하고 같은, 이게 뭐예요 갑자기. 자, 요런 라인을 따라가면은 사실 되는데,
이 라인이 사실은 뭐냐면은 그 t 프라임이 0이란 라인이고요. 이게 다름 아닌 x 프라임 축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t 프라임 축은 어디가 될 것이냐? 그럼 t 프라임 축은 x 프라임이 0이 되는, 그러니까 x 프라임이 0이 되려면 x가 그 vt가 되는, 그러니까 요 라인이 되겠죠. 자, 요런 이제 라인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축을 두 개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 x 프라임이 0인, 그러니까 앨리스의 원점이 되죠. 이게 이제 t 프라임 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앨리스가 보는 이제 좌표축이에요. 프라임 코디네이트가. 자, 그럼 이제 어떤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기술을 할 때, 이제 앨리스가 봤을 때 그 최종점이 그냥 제자리에 있다는 걸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앨리스란 관측자가 그냥 조건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이런 이제 임의의 운동을 하는, 자, 이제 물체가 있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뭐 이런 운동을 하는데, 자, 끝점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그 XF의 프라임이고, 이게 0이죠. 이게 0이고, 그러니까 위치는 원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t f 프라임만큼 지났겠죠. 자, 이런 운동을 할 텐데, 어떤 이제 물체 운동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프라임, 새로운 좌표축에서 앨리스의 코디네이트에서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을 하느냐, 이 운동을 할 때 프로포 타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따져보면 이 델타 타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프로포 타임인데요. 프로포 타임. 우리가 스칼라량이라고 했잖아요. 프로포 타임이 d 타우 제곱이 dt 제곱 마이너스 c 제곱분의 dx, dy, dz 다 합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스칼라량이고,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자, 이 델타 타우라고 하는 양은, 그래서 이게 결국은 d 타우를 쓰면 되는데, 얘를 앨리스의 코디네이트에서 쓰면 얘가 0에서부터 tf 프라임까지 d 타우를 적분을 하는데, d 타우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다시 쓰면 루트 dt 제곱 빼기 c 제곱분의 dx의 스퀘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dt분의 dx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속도죠. 그러니까 v라고 하는 값을 이미 썼으니까, 여기를 u로 바꾸죠. 여기를 u라는 코디네이트로 바꿔주고, 문자로, 기호로. 자, 이걸 v라고 쓰면은, 얘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느냐면은, 이제 뭐야. 자, 이 값이 그냥 우리가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dt 제곱하고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 이렇게 바꿔줘도 되죠. 자, 따라서 이게 tf 프라임까지 갈 때 dt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1 v제곱 나누기 c제곱. 자,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점까지 가는데 어떤 모션을 하는 게 가장 이 프로포 타임이 최대가 되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요 모션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종점이 원점에 있는 그런 모션을 생각을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델타 타워가 언제 맥시멈이 되냐면은 V가 0이면 된단 말이에요. 항상 V가 0이면은 그때가 델타 타워가 맥시멈이 돼가요. 이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관성 운동이죠. 앨리스가 볼 때는 정지해 있죠. 앨리스의 프레임에서 정지. 뭐 어떤 프레임에서 보든 관성 운동을 하는 그런 패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관성 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같고요. 시공간에서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데 관성 운동을 하면 이때 델타 타워가 프로포 타임이 맥시멈이 된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외부 힘이 없으면은 이런 운동을 할 것이고요. 자, 이게 바로 트윈 패러독스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트윈 패러독스가 패러독스가 아니죠. 우리가 사실은.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트윈 패러독스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밥은 지구에 계속 가만히 있어요. 사실 얘는 이제 뭐 지구 중력을 무시하고요. 관성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앨리스는 뭐 초기에 가속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건 사실은 중요하진 않고요. 쭉 가다가 얘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돌아와요. 자, 그래서 다시 만나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 어떤 패스를 그릴 것이냐, 우리가 시공간 다이어그램에서 그려보면 얘 XT를 다시 그려보면 자, 지금은 그냥 앨리스가 관측자는 아니고요. 그냥 어떤 패스라고 생각을 합시다. 복사하고 어떤 운동을 하는데 이제 밥은 여기에 계속 있어요. 밥은 어디에 계속 있냐면은 요 라인에 계속 있는 거죠. 여기 밥의 월드 라인이고 그 다음에 앨리스는 초기에 이제 등속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든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되돌아와서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자, 얘가 앨리스가 뭐 등속 운동을 하니 안 하느니 가속을 하느니 사실은 그건 둘째 문제고요. 아무튼 제자리로 되돌아와야 되고 이게 앨리스의 운동이고 자, 분명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델타 타우의 밥이 델타 타우의 앨리스보다 크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실제로 나이를 더 많이 먹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원점에서
이니셜 포인트가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 어떤 운동을 하든 파이널 포인트도 0인 그런 상황이에요. 두 사람 다.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시계가 이만큼 차이가 나죠.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자, 이거는 사실은 어떤 관측자가 봐도 마찬가지죠. 음?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 밥과 앨리스의 차이는 앨리스가 움직여서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앨리스가 관성 운동을 하지 않아서 생긴 거죠. 밥은 관성 운동을 했고, 근데 다른 관측자가 보면 밥도 움직이고 앨리스도 움직이는 거죠. 근데 밥은 관성 운동을 하는 거고요. 등속 운동을 관성 프레임에서 봤을 때 앨리스는 이제 가속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가속이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꺾였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기 최대의 프로포 타임을 갖는다는 얘기가 사실은 기하학적으로 삼각형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직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에 그냥 우리가 어떤 공간상에 두 점의 최단거리가 직선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 최단 거리는 그래서 여기 A점과 B점이 있다고 치면 한번 옆으로 그립시다. 이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직선 이외에 어떤 선을 우리가 그리더라도 얘는 반드시 이거는 그러니까 길단 말이죠. 이 직선 거리보다. 직선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직선이 최단 거리인 거를 우리가 증명할 수도 있죠. 그 바로 저기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 그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걸 보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간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관측계, 관성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다른 어디 갔냐? 이 찰리라는 관측자가 있다고 치고요. 이 관측자는 저 그림을 갖고 와서 복사하고 찰리라는 또 다른 관측자가 있는데 이 관측자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또 움직이고 있어요. 찰리. 자, 찰리가 볼 때는 이 다이아그램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다르게 되겠죠. 이 찰리의 좌표축에서는 이렇게 밥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밥이 운동을 하겠죠. 어디 갔냐? 복사를 하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틀어질 텐데, 그러니까 잠시 얘를 좀 옆으로 이동시키고, 자, 얘가 어떤 운동을 할 거냐면 이렇게 틀어진 운동을 할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운동을 할 것이고요. 이게 이제 찰리의 관점에서 본 거죠. 찰리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찰리라고 하는 저 관측자는 그냥 일반적인 관측자죠. 자, 일반적인 관측자에 대해서
관측자가 볼 때 델타 타우는 이게 맥시멈이 되는데 언제 맥시멈이 되냐면은 그 이게 관성 운동을 할 때 맥시멈이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델타 타우를 그러니까 맥시멈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얘가 경로를 구하려고 해요. d 타우 이렇게 쓰고, 얘는 우리가 다시 쓰면 스퀘어 루트에 dt를 앞에 쓰고 루트에 1 마이너스 v제곱 나누기 c제곱인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속도에 세 성분이 있으니까 이게 벡터죠. 얘가 어떤 운동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얘는 이미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패스를 그릴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xi의 제곱 이렇게 쓰고, 도트의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c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우리가 a라고 부릅시다. 이 값을 a라고 부르고요. a dt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베리에이션al 프린시플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걸 그냥 타우라고 합시다. 그 여기에 베리에이션을 취하면 델타 타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a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x 도트에만 함수지만 일반적으로 xi하고 xi의 도트 이런 거의 함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베리에이션을 취하면은 a를 xi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델타 xi 더하기, 그 다음에 xi 도트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고 델타 xi 도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건 수학에서 많이 했던, 사실 베리에이션의 프린시플에서 많이 하는 건데, 자, 얘를 이제 파셜 디리버티브를 취하면은 얘가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미분한 게 하나 있고, 한 번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분한 거에서 라운드 xi 도트하고 라운드 a 델타 xi에서 빼기 델타 xi 도트하고 라운드 델타의 도트가 아니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고 그 요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뒤에 라운드 xi 도트분의 라운드 a 다른 게 아니고요. 요걸 이용을 한 거예요. fg의 그 미분치는 전체 미분치는 다른 게 아니라 f 도트 g 더하기 f의 g 도트 이걸 이용을 한 거고요. 자, 여기서 그 f라고 하는 함수는 그 이거를 쓴 거고요. 요거를 요 앞에 항을 f라고 하고 요 항을 g라고 한 거죠. 자, 아무튼 이걸 이용을 하면 이 인테그레이션 해주면 얘는 0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 무한히 그 시간에 대한 미분이 앞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이 값은 이제 무한대로 해서 0으로 볼 수 있으니까 끝점에서 어차피 0이죠. 델타 xi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이건 0으로 사라지고, 자, 이것만 남게 되는데, 자, 그래서 델타 타우는 그
뭐가 남느냐 하면은 여기서 그 델타 xi가 앞으로 끄집어 나오고 팩터로 그대로 나오고 xi분의 라운드 a 그 다음에 빼기 dt분의 d에 라운드 xi 도트분의 라운드 a는 하고 이제 델타 xi dt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해밀턴스 프린시플이고. 자, 이거를 우리가 해보면 결국 이제 방정식이, 그러니까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고. 자, 이게 0이 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xi 도트분의 라운드 a 마이너스 라운드 xi분의 라운드 a. 자, 이거를 우리가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션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a 값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죠. a 값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였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 문제 여기서 두 번째 항은 0이 되고 이건 그냥 0이 되고 xi 도트에만 의존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dt분의 d에 얘를 한번 xi 도트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루트에 1 마이너스 xi 도트의 제곱 c제곱하고 뭐 마이너스 xi 도트 나누기 c제곱 이런 게 나오는데 얘가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뭐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냥도 보이죠. 다른 게 아니고 xi 도트가 그냥 0이 더블 도트.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모든 성분에 대해서 등속 얘가 컨스탄트란 얘기죠. 속도가 자, 등속 운동인 거죠. 자, 우리가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상대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물체가 왜 관성 운동을 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관성 운동을 하는 것은 그냥 프로퍼 타임이 최대가 되는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력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프로퍼 타임이 최대가 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고요. 프로퍼 타임이 최대가 되는 운동을 하는 게 뉴턴 역학의 관성 운동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고전 역학을 이제 잘 배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 비슷한 거를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라그랑지안 있죠. 라그랑지안. 고전 역학을 어떤 입자의 라그랑지안 and classical mechanics 왜 그렇게 하는지는 많이 생각을 안 해봤더라도 일단 라그랑지안이라는 걸 도입을 하고요. 라그랑지안은 다른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 T-V 이렇게 쓰고 V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키네틱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요. 2분의 1 질량이 m이면은 2분의 1의 m x i의 도트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서메이션 컨벤션이 있는 거고 그 다음 v는 v의 x의 함수일 거고 일반적으로. 자, 근데 이 경우에 이제 포텐셜이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통 액션이라는 걸 도입을 하고 이거를
L dt 한 다음에 델타 S는 0으로 하면은 그런 해밀턴 프린시플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그 얘가 여기서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나오고요. 그게 다름 아닌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는 dt분의 d에 라운드 xi의 도트분의 라운드 L 마이너스 라운드 xi분의 라운드 L 이퀄 0. 자, 그 문제와 수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니 일단은 첫 번째로 v 이퀄 0인 리밋을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v 이퀄 0인 리밋을 생각을 하면 그 얘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 dt분의 d에 라운드 xi 도트분의 라운드 l인 0인데 이게 여기서 라그랑지안이 그냥 키네틱 텀만 있으니까 미분을 하면 m의 xi 도트가 되고 이건 그냥 xi의 더블 도트는 0. 똑같은 결과를 얻는 거죠. 자, 아주 이제 이 가장 간단한 경우인데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방금 앞에서 했던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은 그 타우라고 하는 거를 a dt라고 쓰고 그 다음에 a는 여기서 루트의 1-xi 도트 제곱 C제곱 이렇게 구했고요. 우리가 고전역학에서는 액션이란 걸 썼고 그 다음에 얘를 LDT 이렇게 썼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인 라그랑지안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운동 에너지만 쓰면 2분의 1의 mi xi 도트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요 이제 관계는 나중에 그러니까 a와 l의 진짜 관계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분명히 여기 이제 똑같은 프린시플이 적용이 돼요. 그 고전역학에서는 우리가 그냥 액션이라고 하는 이게 뭔지 알 듯 말 듯한 그런 물리량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타우라고 하는 프로포타임을 가지고 그 해밀턴스 프린시플을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타우하고 S가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A하고 라그랑지안이 대응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고전역학은 사실은 이 속도가 아주 작은 경우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니까 이 익스프레션이 다른 거는 이제 아마도 이 상대론적인 효과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디멘전 차원을 맞춰주면 우리가 이 라그랑지안의 차원이 아니고 이 A의 차원은 아무것도 없죠. 이거 디멘전리스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라그랑지안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의 차원과 똑같죠. 에너지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킬로그램에 미터 제곱 퍼세크 제곱. 자, 이런 차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렐러티비티 이제 클래시컬 미케닉스. 그다음 우리는 델타 타우는 0으로 해서 구하는 게 뭐냐면 이제 타우의 맥시멈을 구하는 건데 베리에이션 프린시플로 여기서는 델타 S 액션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S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똑같이 맞춰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디멘전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렐러티비스틱 라그랑지안을 정확히 말하면 라그랑지안 그 렐러티비스틱 파티클의 라그랑지안이죠. 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L은 에너지 차원이 되려면은 mc제곱의 a. 근데 이게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가 붙었냐? 하면은 한쪽에서는 맥시멈이 돼야 되고 액션이 될 듯하고 한쪽에서는 미니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는 s가 마이너스 mc제곱 타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라그랑지안이 마이너스 mc제곱의 a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1 마이너스 x i 도트의 제곱 한번 다시 써주고 나누기 c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노트를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뭐 특수상대론이나 아니면 뉴토니안 미케닉스나 마찬가지로 어떤 입자의 어떤 물체의 운동은 motion of an object is derived from Hamilton's principle. 하나의 관점이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라는 궁극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왜 힘을 가하지 않으면 관성운동을 하느냐? 힘을 가하지 않았을 때 힘을 가하지 않았을 때 하는 운동을 우리가 관성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은. 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기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그게 바로 이 어떤 액션이라고 하는 양 또는 프로퍼 타임 특수상대론에서는 프로퍼 타임이 최대가 되는 그런 패스로 물체는 운동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공통적으로 해밀턴 프린시플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는 타우에 대한 거고 그냥 고전역학에서는 이제 액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거. 자, 우리가 렐러티비스틱 라그랑지안이 물론 이건 얘기했지만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는 이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 또는 해밀턴스 프린시플이 분명한 물리적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에 대한 베리에이션이나 프린시플이냐 하면은 맥시멈 프로퍼 타임이 되는 운동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으면 자유공간, 플랫 스페이스 타임에서 나중에 이제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이 나오니까 플랫 스페이스 타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플랫 스페이스 타임에서 물체는 맥시멈 프로퍼 타임 타우가 맥시멈이 되는 운동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근데 봤더니 이게 사실은 관성운동과 동일하다. 또 관성운동을 우리가 다시 따져보면은 그 시간을 재보면은 관성운동을 한 그 물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이 관성운동을 했고 앨리스는 어딘가 뭐 한 바퀴 돌아서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밥의 시계는 앨리스의 시계보다 많이 갔다는 이야기죠. 시간이 더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앨리스의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밥에 대한 상대 속도에 따라서 얼마나 타임 다일레이션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 스페셜 렐러티비티랑 클래시컬 뉴토니안이랑 어떤 이퀴벌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이퀴벌런스가 있어야 되냐면 xi가 도트가 이거 속도가 광속보다 훨씬 작을 때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분명히 그 스페셜 렐러티비티가 뉴턴 역학과 일치해야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L이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 mc 제곱에 이거였으니까 렐러티비스틱 라그랑지아니. 자, 얘를 테일러 엑스펜전을 하면 마이너스 mc 제곱하고 1 빼기 2분의 1에 ec 제곱분의 xi 도트의 제곱 이렇게 되죠. 아하. 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mc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에 m의 xi 도트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마이너스 mc 제곱은 어차피 상수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이 상황, 이 운동 방식에 대해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뉴트니안 그 키네틱 파트죠. 키네틱 에너지가 되는 거죠. 키네틱 에너지. 자, 그러니까 속도가 작은 영역에서는 그 뉴턴 역학과 스페셜 렐러티비티의 결과가 일치하는데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죠.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은 우리가 심지어는 여기서도 타임 다일레이션 효과는 나타나죠. 이 리밋에서도.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그 타우는 마이너스 mc 제곱의 s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이너스 아니 거꾸로 했죠. 거꾸로죠.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했지만 이런 비례식 관계를 가지고 자, 이걸 뉴트니안 리밋에서 쓰면 뉴트니안 리밋에서 쓰더라도 프로퍼 타임은 이 모션에 의존을 하겠죠. 자, 이걸 쓰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마이너스의 mc제곱분의 1에 인티그랄 L dt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는 분명히 저걸 살려둬야 되고 마이너스 mc제곱분의 1에 이 값을 앞에 값을 살려야 되죠. 그래서 복제 자, 이렇게 쓰고 d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다시 간단히 하면 다른 게 아니라 1 빼기 2 c제곱분의 xi 도트의 제곱에 d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뉴트니안 리밋에서도 타임 다일레이션은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천천히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뉴트니안 역학에서 액션이라고 하는
값은 물리량으로 어떤 관측되는 양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관측되는 양이란 뜻이에요. 이런 관계에서 프로포 타임에 비례하는 그런 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거는 렐러티비스틱 라그랑지안에 대해서 좀 전에는 뉴턴 역학의 특수상들은 쪽 효과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반대 역의 얘기하기예요. 렐러티비스틱 라그랑지안의 역학적인 효과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그랑지안은 마이너스 mc 제곱의 a라고 아까 부른 자 이런 풀 렐러티비스틱 라그랑지안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쓰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dt분의 d에 라운드 xi 분의 라운드 l은 0이고 이게 사실은 모멘텀의 i번째 성분이 되는 거고요. 이 모멘텀의 i번째 성분은 다른 게 아니고 이걸 미분한 값이라서 라운드 x, 그러니까 라그랑지안을 xi의 도트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고 얘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mc 제곱하고 이걸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c를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mc 나오고 그 다음에 2배의 c제곱 마이너스 xi 도트 제곱하고 마이너스 2배 xi 도트 해갖고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되죠. 이게 자 여기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요건 사실은 서메이션 컨벤션을 쓴 거고 여기는 그래서 사실 전체를 다 생각을 해야 되죠. x 도트 이건 실제로 i번째 성분에 관한 서메이션 컨벤션이 이제 여기서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결국은 루트 1 마이너스 x 도트의 제곱 c제곱분의 xi 도트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우리가 감마 mv 이렇게 쓰는 거죠. 감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서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유도할 때 구했던 바로 그 벡터 v제곱 나누기 c제곱. 자 이게 왜 모멘텀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렐러티비스틱 모멘텀에 대해서는 또는 이제 포 모멘텀이죠. 여기서 구한 거는 이제 그거의 스페이셜 파트에 해당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기 상대성 이론 강의요. 다른 리스트에 있는 상대성 이론 강의의 12번째, 13번째 것을 들으면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차지를 가진 차지드 파티클이 있고 under electric field 일렉트릭 필드는 배웠으니까 여기서 이 코스에서 또는 이제 포텐셜
자, 이 라그랑지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L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요 프리 파티클 라그랑지안에다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니까 QV 이렇게 쓰면 되느냐? 아니 뭐 일단은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값인데 이 라그랑지안이 얼마나 유용한지 그다음 한계는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